위례 상월선언의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발언을 잇는 인도 만행결사 순례단의 발걸음이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지난달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펼쳐졌던 공주 예비 순례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종교 활동이 크게 제약받는 가운데 포항 불교계가 방역 활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스님들이 방역복을 입고 소독 차량을 운행하며 지역 사찰 수십 곳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도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역시 정기법회를 잠시 중단하고 방역 활동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해초 덕영 스님이 순천 서남사 무우전에서 세납 89세, 범납 75세로 입적했습니다. 빈소는 서남사 무우전에 마련된 가운데 연결식은 오는 30일 서남사 무우전에서 봉행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0부제 막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계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한국불교 중흥의 발언을 잇는 인도 만행결사 순례단의 발걸음이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이 지난달 공주 태화산 일대에서 펼쳐졌던 공주 예비 순례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BBS 불교방송 다큐 제작팀이 무인 항공 장비 헬리캠으로 200m 상공에서 촬영한 상월선언 공주 예비 순례단의 도보 행렬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논길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파른 산속 비탈길 위에서도 발걸음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남녀노소, 승속의 경계마저 허물고 사흘간 총 100km를 걷는 고행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통 정도야 이게 별거 아니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고통으로 인한 아주 짠한 어떤 그 느낌이 아주 좋아. 아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됩니다. 무건의 청규 속에서 오로지 앞사람 사이에 랜턴 불빛에만 의지한 구법의 순례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새벽에 세찬 폭우를 뚫고 걷는 순례 현장은 한국 불교 중흥의 원을 세운 사부대중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처럼 BBS 다큐팀의 카메라 영상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30km 이상 걸으면서 어떤 결연한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다지다 보면 그것이 또 많은 불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BBS 불교방송 다큐멘터리 상월선언 길 위에 서다는 공주 예비 순례에 참가한 사부대중의 생생한 인터뷰와 밀착 촬영한 영상 등을 한데 모아 40분 분량의 특집으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순례단을 이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도 담겨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하는 이것이 소풍 온 것이 아니고 논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걷는 이 행위로 인해서 많은 불자들이 감동과 신심과 월명을 심어주고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적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상월선언 길 위에 서다는 BBS TV를 통해 오늘 밤 10시 4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11시 30분, 오는 30일 오후 4시 차례로 전국에 방송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장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 사무처장 성공 스님이 임명되는 등 총무원 부국장과 특별보좌관에 대한 소폭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사회부장에 성공 스님을 임명하고 복지분야 특별보좌관에는 전 사회부장 덕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총무국장에는 감사국장 범종 스님이 자리를 옮겼고 감사국장에는 성주 스님이, 후법부 상임감찰에는 성명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선공 후사의 정신으로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직 종문 스님들하고 화합을 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신임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선배 스님들과 화합해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종교 활동이 크게 제약받는 가운데 포항불교계가 공동으로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방역복을 입고 소독 차량을 운행하며 지역 사찰 수십 곳을 찾았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사찰 경내에서 방역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독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땀을 비오듯 쏟으며 방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포항사암연합회 임원 스님들입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25일과 26일 포항 전 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보경사를 시작으로 포항 북구 지역 사찰을, 오후에는 남구 지역 사찰 약 50여 곳을 돌았습니다. 우리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또 포항시청 송남면에서 물품과 여러 가지를 도와주셔가지고 스님들이 직접 자발도 나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방역 활동하면서 오늘 포항 전 지역에 있는 사찰에 방역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적인 방역 작업은 아니지만 지역 불교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에 나섰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지금 백중을 앞두고 전부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워서 땀을 흘리고 힘들어도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최대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되니까. 네, 저희 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께서 직접 종교 사찰에 대해서 방역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성금 전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회원 사찰들의 우선적인 법회 중지를 요청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암연합회 회장인 철산 스님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방역 지침을 따르며 시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해서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내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포항 불교계는 솔선수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사찰 137곳의 템플스테이 운영을 오는 9월 6일까지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모두 멈춘 건 지난 2월 말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문화사업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충남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을 오는 30일까지 중단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광주 지역 5대 종교단체 대표들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를 비롯해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 5대 종교단체 대표들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스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상복 목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교구장,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장덕훈 교구장, 광주향교 김중채 전교 등 5대 종교단체 대표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종교 모임이 감염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종교계가 앞장서서 집회와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도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는데요. 출입 인원은 최소화하고 매일 열리던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새로운 풍경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역시 정기법회를 잠시 중단하고 방역 활동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국회의 모습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출입구에 설치된 발열검사기와 곳곳에 마련된 손소독제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취재기자들이 있는 소통관 건물 앞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임시 격리하는 천막도 마련됐습니다. 입법 활동을 펼치는 국회는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외부인들이 국회를 방문하는 만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회의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해 상주 인력도 크게 줄이도록 했습니다. 의원회관과 국회 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실의 이용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진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역시 국회에서 매달 열리던 정기법회를 잠시 중단하고 일상생활 속 신행활동을 이어가며 방역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조심해야 될 상황이어서요. 저희 정각회 법회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이라든가 집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학교도 그렇고 해서 언택트 강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이라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풍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소속 의원 50명이 넘는 예산결산위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발언 대상이 아닌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과 기관장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대면 접촉이 활발한 정치인들은 이제 비대면 방식, 이른바 언택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국회도 새로운 업무 방식과 문화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의 확산으로 국회 입법 기능이 약화되고 민의를 수렴하는 본연의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코로나 시대 국회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해초 덕영 스님이 어제 오전 0시에 순천 서남사 무우전에서 세납 89세, 법납 75세로 입적했습니다. 빈소는 서남사 무우전에 마련된 가운데 연결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남사 무우전에서 봉행되며 다비식은 서남사 다비장에서 엄수됩니다. 해초 대종사는 1960년 일본 임제대학 선학과를 졸업하고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을 거쳐 1996년 제17대 총무원장에 이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 18, 19세 종정을 역임해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초 스님은 1993년 미국 뉴욕 전등사 초청법사로 초대돼 미국 전역에서 순회 포교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불교를 미국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2002년에는 대통령 동백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입적에 앞서 올 때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갈 때 가도 가는 바가 없더라. 오고 가고 본래 그 자연이더라. 진실이 자연의 뜻과 같더라라는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9일 세상을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제 막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계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문에 나선 가운데 박 전 시장은 육신의 옷을 벗고 부처님 품에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 사진이 안치됐습니다. 어제는 고 박 전 시장의 49제 막제. 49제 회양에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강난희 여사와 아들 주신 씨, 딸 다인 씨 등 직계 가족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용 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 등 최소한의 인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고인에게 청산이라는 법명을 내리며 고인의 인품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고 밀양회인 박공 원순 영가의 불명을 청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산과 같이 크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나눔의 집 원장 재임 시절 고인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현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를 꼬집었습니다. 최근 나눔의 집 의혹을 두고 불교계를 겨냥한 정관계 움직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광주 퇴촌 나눔의 집에서 10수명의 초상을 치를 때 지금 정치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문상을 다녀가셨습니까? 청산거사 밀양호인 박공께서는 2번이나 위안부 할머님들을 공간에 초청해서 정성껏 공양을 대접하셨습니다. 신라시대 향가인 안민가를 인용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군답게, 관은 관답게, 민은 민답게 하셔야 나라가 흥합니다. 아마 청산거사께서도 그것을 바라실 겁니다. 49제는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공송의식으로 회양했습니다. 추모객들은 고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신 곳에서도 아마도 눈을 못 감으시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전통 문화에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청산거사는 조계사의 49제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밀교는 육자진원 염송을 통해 수행정진하는 불교 종파의 하나인데요. 한국 밀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이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한국 밀교의 역사와 문화, 문헌 등을 총정리한 한국 밀교 문화 총남 사업을 3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밀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와 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한국 밀교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대규모 편찬불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밀교 역사와 문헌 정보 등을 29권의 책으로 총정리한 밀교 총남 사업을 마무리해 배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국내 밀교 관련 학자뿐 아니라 중국의 연구진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지필진을 꾸려 3년여 작업 끝에 총남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진각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30억이 투입됐습니다. 밀교를 연구하고 그런 또 전통 문화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한국 불교 문화와 전통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또 그런 교리적인 의미를 살려서 진각종은 이번 불사를 위해 국내는 물론 인도와 중국, 일본 등 밀교 유적지를 직접 답사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3년의 집필 과정은 환희심과 함께 한국 밀교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알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더해져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발동해서 같이 일하던 연구자들이 그야말로 혹사당할 정도로 아주 어렵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밀교 총람은 한국의 육자진언과 입체만다라, 전승진언, 비로잔압을 연구, 진강밀교의 귀요리와 신행 등의 제목으로 나뉘어 모두 29권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기존의 형식하고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한국판 티베트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진각종은 무형문화재 등록을 목표로 신라와 고려시대의 밀교 기도의식인 문두르법과 호마법의 복원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은 이번 밀교 총람을 비매품으로 제작해 책자가 필요한 불교 종합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먼저 배포하는 한편 더 많은 활용을 위한 온라인용과 판매용 책자 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공주 태화산 걷기 순례의 생생한 수행 현장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집 TV 다큐멘터리가 선보입니다. BBS TV 상월선원 길 위에 서다 다큐멘터리는 오늘 밤부터 시청자와 불자들을 찾아가는데요. 코로나19 시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